네, 안녕하세요. 드림파트너스입니다. 오늘 6월 8일이고요. 화요일입니다. 오늘 장 마감 보도록 할게요. 비슷했어요. 코스피는 마이너스 1.3%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은 0.03% 플러스 거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되고, 오늘은 기관의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. 기관하고 금융투자 양쪽 다 양대 지수가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좋았고, 코스피는 장중 고점 3266포인트를 단 2포인트 남겨놓고 밀렸습니다. 어제랑 동일하죠. 3264포인트. 여기만 뚫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네, 추세가 그래도 아직은 좋습니다. 그리고 모레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. 오늘 상승 종목 좀 볼게요. 세미시스코가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. 거의 6번 상한가를 가면서 6,000원대였던 가격이 5배 정도 올랐어요. 이거는 점으로 가가지고, 이렇게 점으로 올리면 올라타기가 굉장히 어렵죠. 점상 광고를 상한가 따라잡기 할 수가 있을까요? 뭐 아무튼 6번 상한가 가면서 거의 주가가 5배 가까이 올랐고요. 또 윤석열 관련주는 덕성 우선주가 12% 상승을 했고, 나머지는 그냥 그랬는데,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있죠? 도이치모터스가 오늘 4% 상승하면서 조금 의미 있는, 코스닥은 보합인데 4% 올랐으면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재명 관련주는 수성이노베이션 재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. 수성이노베이션이 22%, 그리고 영신금속이 8%,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. 21%까지 갔는데, 이거 보시면 잠깐 찍고 금방 내려왔어요. 오늘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, 결론적으로는 보합인데 장중에는 조금 빠졌죠.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긴 하네요. 아무튼 찍고 급하게 내려왔고요. 또 위즈컴 6% 올랐고, 코이즈 5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, 이재명은 그냥 그랬고요. 이준석 관련주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삼보산업을 비롯해서 마이너스 10%, 넥스트 아이 마이너스 10%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높으면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. 끝났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. 비트컴퓨터는 4% 정도 빠졌는데 얘는 별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9,000원짜리가 11,000원 되면은 뭐 20% 정도 올랐는데 4% 반납을 한 거죠.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아직 대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. 정치 테마주는 그냥 그랬고요. 전기 전력 쪽 섹터가 좋았습니다. 한전기술 이제 한전기술은 마이너스 7%였는데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갔어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. 그러면은 한전 KPS는 빠졌네요. 참 잘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, 한전산업만 올랐고, 서전기전하고 11%, 광명전기는 올랐습니다. 그리고 원전주 거의 다 빠졌어요. 두산중공업 대장주가 마이너스 20%로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죠. 그래서 거의 지난주 금요일 정도, 아니면 어제 월요일 따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원전주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소수 몇 개만 올랐습니다.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. 예를 들어 에너토크라던가 마이너스 13%죠. 보성파워텍 마이너스 14%, 또 BHI가 있었죠. 마이너스 16%.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크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. 근데 그 중에 좀 올랐던 거는 우리기술이에요. 우리기술은 7% 정도 올랐는데 당연히 이제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. 그 두산 중에서는 두산 EUB만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그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내용 나와가지고 영화테크가 상한가를 갔어요. 일찍 갔죠. 거의 뭐 9시 40분쯤에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. 그 뒤를 따라간 게 파워로직스. 장중에는 22%까지 갔지만 16% 마감을 했고요. 거래량이 오랜만에 아주 많이
아주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영화테크 상한가, 파워로직스 16%, 그리고 웰크론한텍도 거의 그러니까 찍고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올랐는데 시간에는 좀 빠지더라고요. 어쨌든 15% 정도 장중에 상승을 해서 이제 단기로 먹고 나왔죠.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먹고 나왔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. 그런 거 다 맞출 수가 없겠죠. 또 내일이나 모레 눌림을 줄 수 있다면 또 들어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그리고 관련주가 또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. 3% 정도 마감을 했는데요. 꼴등주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폐배터리 재활용 섹터 올랐고, 자동차 부품주 중에 몇 개가 좀 올랐어요. KBI 동국실업 20% 마감했고, 디젠스 11%, 동원금속이 오랜만에 올랐는데 9% 올랐고요.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구형테크나 2.3%죠. 아진산업 이런 것들은 오르진 않았습니다. 동원금속 올랐고, 부산주공 그저께 금요일날 오르고 밀렸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. 27%까지는 갔었었는데 동전주고요. 재무 좋지 않아요. 시가총액 300억대로 굉장히 낮아요. 돈 못 벌고 재무 엉망이고 다 못한다. 근데 이런 회사가 다시 뭐 흑자 전환 내지는 뭐 재무 개선을 통해서 살아나올 수 있지만 이미 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.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런 종목 중에서도 기사회생을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잘 뜯어보고 잘 비교해보고 해서 찾기란 굉장히 어려워요. 대부분이 열의 9 이상은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. 관련주로 올랐고요. 전 동원금속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늘 올라서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대유플러스가 특별한 재료는 없는 걸로 보여요. 그 전기차 쪽에 좀 좋은 내용이 있긴 한데 그때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. 대유그룹사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요. 대유플러스 상한가 가면서 대유에이텍도 11%, 그리고 대유에이피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너무 순식간에 치고 내려왔습니다. 그래도 관심은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대유그룹주가 좀 올랐고요. 도시재생 정책 중에서는 코리아 SE가 오늘 21%가 올랐고,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시간으로 더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. 시간으로 거의 7%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코리아 SE는 저기였죠. 제가 어저께 코리아 SE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올랐다. 그러니까 도시재생 정책주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웹스가 살짝 올랐다가 16% 살짝은 아니네요. 웹스가 올랐다가 밀렸고요. 최근에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자연과 환경인데 얘는 과열이 걸려가지고 단일가 거래라서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자연과 환경을 올려놨었죠.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전일 나스닥에서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치매 관련주가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. 피플바이오가 결과적으로는 상한가 가까이 찍고 13% 마감을 했고요. 또 강했던 게 명문제약이 또 강했습니다. 명문제약이 시가가 이제 VI로 시작을 해서 이제 9% 시작을 해서 13%까지 찍고 내렸다. 또 관련주가 아이큐어가 있을 거고요. 아이큐어는 참 오히려 음봉 마감을 했고요. 또 퓨처캠이 있고요. 퓨처캠이 9% 상승 마감. 메디프론도 있죠. 메디프론이 시초가가 대박이었습니다. 18%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
하자마자 바로 VI 걸리고 종가는 2%. 그러니까 메디프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피플바이오만 살아남은 형태였죠. 그리고 K백신 내지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몇 개 수급이 좀 몰렸어요. 셀리드가 24% 많이 올랐죠.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아주 오랜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픔을 준 종목이죠. 보시면 2019년 3월부터 무한 우하향을 했어요. 거의 2년 이상 우하향을 해서 와, 이거는 진짜 보유자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실 텐데, 아무튼 오늘 22% 상승이 나왔고요. 임상 3일상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한 거로 보입니다. 그리고 TNR 바이오팩이 오늘 13% 정도 올랐고요. 옵티팜이 11%.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mRNA 백신 관련주로 올랐다가 잠시 올랐는데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. 셀트리온을 좀 보면은 셀트리온은 1.7% 정도 올랐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3.4%까지 올랐었는데, 보시면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, 최근에 며칠 동안. 그리고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잖아요. 그죠? 올해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6개월, 5개월 정도 계속 소외를 받으면서 우하향을 했는데,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. 그쵸? 셀트리온 헬스케어,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있더라. 셀트리온 제약은 4%나 올랐습니다. 그래서 소외받은 바이오주에 수급이 좀 몰리는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해운주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. HMM이 거래대금이 거의 1조 2,700억 터지면서 6% 반등을 했고요. 대한해운이 7%, 장중에는 14%. 그리고 KSS 해운, 이거 제가 예전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돈을 정말 잘 벌죠. 그리고 페노션까지 있습니다. KSS 해운은 너무 저평가예요.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. 인기가 별로 없나? 실적이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오늘 좀 장을 정리를 하면은, 정치 테마주는 좀 약했고, 원전은 크게 하락했고, 바닥 대비 크게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눌림일지 하락 추세의 시작일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. 전기 전력 섹터 일부 상승, 그리고 폐배터리 테마주 올랐고요. 자동차 부품주 좀 올랐고, 치매는 올랐다가 빠졌고, 도시재생 정책주 코리아 SE 크게 오른 거 보면 아직 해당 sek터 내의 수급은 기대해 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자연과 환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운주, 또 우주항공주도 좀 올랐어요. AP위성, 뭐 인텔리안 테크,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, 세트렉아이, 이런 것들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시멘트도 좀 올랐고요. 고려시멘트 제가 관심 종목 말씀드렸는데 한 5% 정도 수익 봤나? 많이는 못 봤는데 오늘 좀 빠졌는데요. 오늘은 성신양해가 좀 강했죠. 그리고 저는 삼표시멘트를 관심 있게 또 보고 있어요. 새롭게 정리를 하면은,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.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주는 자연과 환경, 단일가인데 단일가 풀리면 또 그때 당시에 또 분위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, 우주항공에서는 AP위성을 좀 보고 있고요. 시멘트는 사표시멘트, 해운주는 KSS 해운, 이렇게 해서 5개의 신규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관심 종목을 매일 올리는데 뭐 한두 개일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요.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다 제가 사지는 않아요. 다음날, 다다음날 혹은 주가의 움직임,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, 어떤 거는 자연과 환경은 들고 있고요. 도이치모터스랑 이거 두 개는 계속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, KSS랑 삼표시멘트 AP위성은 눌림이 오면 잡던가 아니면
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재빨리 따라 붙던가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직접 공부하셔서 본인만의 매매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말씀드렸다고 무조건 사시는 분 안 계시죠? 그죠? 부탁되고 사는 건 아닙니다. 상황 보면서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하고요. 오늘 화요일인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레까지 좀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매매를 할 거입니다. 옵션 만기일 때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갑자기 뭐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꾸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장 상황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내일 마감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